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대학교 스크랜턴 학부 장원경입니다. 네, 앞에 양인표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제 발표가 과연 재미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더 지치셨을 테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랜턴 학부와 관련된 소개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랜턴 학부는 2007년 3월에 신설됐습니다. 양인모 교수님께서 2009년이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중요한 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2년 먼저 2007년에 신설이 됐고요. 2007년에 신설됐을 때는 사실 신입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학 내에서 저희 대학 내에서 스크랜턴 학부에 들어오고 싶은 아너스 프로그램의 형태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부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 사실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 중요한 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크랜턴 학부는 그 서울대와는 달리 스크랜턴 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의 한 전공 형태로 소속단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장이지만 양민모 교수님과 같은 지위를 갖는 학부장은 아니고 그냥 전공의 한 명의 학부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학부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학부 학생은 그 주전공과 자기 설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볼 수 있으신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랜턴 학부 전체 교육 과정을 보시면 저희는 자유전공 학부라고 부르지 않고 스크랜턴 학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전공의 성격과 아너스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는 자유전공으로 입학을 하고요. 2학년 때 학생들이 주전공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피셜리 1학년 학생들만을 저희 과 학생들로 가지고 있고요. 2학년부터는 전공을 다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입학했던 친구들이 아너스 프로그램 형태로 자기 설계 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주 그 당시 2009년에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형식적이었던 자유전공과 자기 설계를 합쳐서 만든 학부가 스크랜턴 학부고, 저희는 자유전공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스크랜턴 학부라고 저희의 그 유니크한 시스템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전공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자기 설계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랜턴 학부 신입생은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대와 서울대를 여쭤봤는데 훨씬 숫자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문이과 구분 없이 그리고 1학년 성적과 무관하게 원하는 전공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성적을 가지고 무슨 과는 못 가, 뭔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못 가는 과는 의대, 약대, 사범대 그리고 예체능으로 입학해야 하는 학과는 못 갑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과에 숫자에 상관없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크랜턴 학부 교양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1학년 교육 과정은 이렇게 세 개의 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 교양 과목,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전공 기초 과목 수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부에 이제 입학하면 사고력과 글쓰기, 라이팅 앤 디스커션, 그리고 스크랜턴 세미나라고 하는 세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고력과 글쓰기는 굉장히 소규모의 글쓰기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모든 대학에서 그 국어 교육을 논문 쓰는 교육을 1학년 때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과는 특별하게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사고력과 글쓰기라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어 글쓰기 교육 과목을 사실은 많은 대학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임 교원들이 이 사고력과 글쓰기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요. 네, 저와 또 저희 과에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 교과목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밀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3번 시키고 3번 다 면담을 해서 수정을 하게 하고 토론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얼만큼 글쓰기가 향상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향상됐을 때 사실은 본인의 만족감도 제일 크고 가르치는 사람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친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잘 쓰는 친구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글쓰기 훈련을 많이 받고 온 친구죠. 어떤 친구는 정말 헤매고 썼는데 마지막 글을 굉장히 잘 완성해서 냈을 때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히도 저희 학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에는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학점을 줄 때 상대평가를 적용하실 텐데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성장에 대비해서 얘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다른 원래부터 글을 잘 썼던 친구에 비해서 마지막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얘가 했던 노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학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이 있고 교환을 매 학기 반복하면 굉장히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매 학기 학생들과 인터액션을 한다는 점에서는 힘든 교과목이지만 그 교과목을 가르치고 났을 때의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앤 디스커션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사고력을 측정하고 글쓰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크랜턴 세미나는 1학년 한 명의 지도 교수가 한 5명에서 6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 좋은 전공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본인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선배도 불러서 만나게 해주고 어딘가 가고 싶다 뭐 이런 일을 할 때 가고 싶다라고 하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스크랜턴 학부의 그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가 다른 일반적인 대학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생을 받으면 첫 번째 학생들에게 받는 제일 큰 인상은 이제까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교수자라고 하는 사람은 평가자였던 거예요. 평가자거나 나의 흠을 찾아내서 뭔가 점수를 깎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과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저희는 교수자가 평가자가 되기보다는 지지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이 본인의 뭔가 그 소질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스크랜턴 학부에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사실은 한 10년 이상을 스크랜턴 학부에 있으면서 다른 그 선배들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제자들이 졸업해 나가고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 터득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문 간 담 다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1학년 때 학생들이 들어오면 4월, 5월 달 2달 동안 저희 과에 겸임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도시락을 드시면서 모든 전공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사인업을 하게 하고 종이를 돌려서 사인업을 하게 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 전공에 가면 이런 거구나, 이 전공에 가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융합학문의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튜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문과로 들어왔다가 이과로 교차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여학생들의 특성상 고등학교 때 약간의 두려움으로 수학 툴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반반 정말 그 이과와 문과의 성향이 반반이었는데 문과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방학 동안에 미적분학이라든지 조금 이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과로 들어왔는데 문과 전공을 그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서 반대의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번별 전공 선택 현황인데 이게 40명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패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연도씩 묶었는데요. 제일 처음이 2009년부터 12년, 그 다음이 2012년부터 15년, 그래서 12년이 겹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는 표입니다. 뭐 경영학과가 제일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경영학과가 제일 많지는 않고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과 경영학과가 비슷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영어 영문학이라든지 인문대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공대랑 컴퓨터공학과 전공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뭐 이 패턴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른 과를 뭐 공평하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나눌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바람직한 그런 패턴은 학생들이 들어온 이후에 다 뭐 경영학과로 쏠린다든지 다 컴퓨터공학과로 쏠리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한 명의 학생이 철학과를 내년에 가겠다고 선택을 했고, 또 한 명의 학생이 사회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과를 가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전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자기설계 전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설계 전공은 아너스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데, 자유전공 입학생 40명은 누구나 다 아너스 프로그램에 진입해야 되고요. 1학년 말에 학교 전체에서 진입생을 선발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저희 학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뭐 복수 전공을 이렇게 경쟁률로 자른다든지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크랜튼 학부만은 1학년 말에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크랜튼 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그때 이제 선발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이 1학년 때 입학한 40명의 학생과 함께 아너스 프로그램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자기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5개의 트랙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트랙을 스스로 만들어서 전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기설계 전공은 통합적 문화연구, 디지털 인문학, 사회과학 이니셔티브, 과학융합, 사회화정의, 자기설계 트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법학 전공입니다. 법학 전공이지만 사회와 정의 트랙에 가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뭔가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트랙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자유전공학부가 그 법대 정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학 쪽을 보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트랙을 이제 운영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스크랜튼 시스터즈라고 해서 선후배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ATE 트레일즈라고 해서 저희 가을마다 같이 학생들과 소풍 또는 MT를 가고 있습니다. 스크랜튼 소셜 캐피탈은 졸업생들이 와서 후배들을 그 가교 프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해외 연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외 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그 교환 학생이 선발돼야 되고, 선발된 경우에 스크랜튼 학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튼 심포지움은 저희가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논문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8명의 학생이 이번 학기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은 지도 교수님과 1대1의 지도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에 있는 본인이 프로포잘을 가지고 학교 전체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자기 이 프로포잘 지도해 주실 만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지도를 부탁드리고 지도를 받아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모여서 발표를 하는 학회 형식의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포지움에서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AT 저널이라는 데 발간을 해주고요. 이 저널은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저널입니다. 전공 교과 과정은 트랙 전공 18학점, 전공 기초 6학점, 고등 연구 12학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셔서 이 내용은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적 문화연구에는 문사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을 보시면 31개 학과의 139개 교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학과에 일일이 컨택해서 이 과목을 저희 과목으로 그 선택 과목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트랙은 이제 많이 그 디지털과 인문,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고 있는 트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4개 학과의 다양한 전공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이니셔티브는 이제 사회과학
적인 사회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의 그 트랙 그 전공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 융합 트랙도 있고 사회와 정의 트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기초 과목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한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목들은 사실은 다 전공 교과목이지 교양 교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학과에 저희 과 교과목으로 설정해 주세요 하고 있는 과목들은 다 그 학과의 전공이고요. 그 전공의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인문학의 쟁점, 사회과학의 쟁점, 뭐 창의적 융합 연구, Great Thinkers and Noble Minds 이런 과목들은 다 글쓰기를 베이스로 하는 과목입니다. 그 어떤 과목도 객관식 시험은 보고 있지 않고요. 다 글쓰기로 중간과 기말 에세이를 쓰게 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설계 트랙 사례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설계 트랙을 디자인하고 했던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공연 예술 경영이었고 두 번째는 뇌인지 사회학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트랙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트랙을 자기 설계 트랙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그 트랙을 꼭 이수할 필요 없이 다양한 전공의 조합으로 나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트랙을 이수하다가 뭐 2개 전공이라든지 3개 전공을 하면서 자기 설계 트랙을 접고 저희가 이미 프리셋 해놓은 그런 5개 트랙 중에 1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 경우는 사실 이 2가지가 있었고요. 뇌인지 사회학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뇌인지과학과가 생기면서 유사한 그 학과가 새로 생겨서 그 이후에 이런 트랙을 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상당히 학생들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다양한 전공을 만들고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설계 트랙의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특별 프로그램은 구두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진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 교수와 까만색 교수가 있는데요. 네. 하얀색 교수가 전임 교수님들이고요. 네, 까만색 교수님들은 겸임 교수님들이십니다. 네, 겸임 교수님들이 보통은 학과 운영에 잘 관여를 안 하신다든지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안 해주시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겸임 교수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와 논문 지도까지 다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학부 졸업생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710명이 졸업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트랙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인체와 건강 과학과 생명은 그 전에는 과학 트랙을 저희가 2가지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과학 융합으로 트랙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네, 졸업생 진로 현황인데요. 뭐 다양한 진로 현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진로 현황은 사실은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2, 3년 있다가 뭐 유학을 갔대요, 2, 3년 있다가 어딜 갔대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졸업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각 트랙별로 보시면 네, 통합적 문화연구 트랙에 그 각각의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갔느냐입니다. 그래서 전공과 진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진로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디지털 인문학 트랙이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과학 이니셔티브 트랙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학 융합 트랙도 네, 다양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의 트랙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뭐 시간을 계속 짧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